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대구 서구에 이어 경북 청도에서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점점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부족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 박사 또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필수 시설로 분류되는 이 동물 화장장 설치를 두고 대구를 비롯해서 지금 경북 청도에서도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센 청도 상황부터 먼저 좀 짚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 기자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 사업자 A씨가 청도군에 동물 화장장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 A씨는 청도읍 운산리 농지에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신청했는데요. 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주민 100여 명이 청도군청으로 몰려가서 이 설치 반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주민들은 청도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혐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청도의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면서 네. 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도군청 입장에서는 입지가 설립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예. 허가를 내주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건립 예정지에서 이 마을까지 거리가 300m 정도가 되는데 이 현행법을 아슬아슬하게 좀 비켜가기 때문에 네. 그 갈등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표현해 주신 대로 좀 네. 아슬아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의 첫 동물 화장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구 상리동의 경우도 네. 지금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사실상 결국에는 무산으로 결정이 났었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대구 서구에서 동물 화장장이 무산 결정된 배경에는 이 법 개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 지난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 개정안을 보면 20호 이상인 인가의 밀집 지역 또는 학교, 그 밖에 공중의 집합시설 또는 이 장소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이 동물 화장장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대구 서구의 경우에는 이 인근 주민들의 집합시설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이 동물 화장장이 무산되게 된 건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이 네. 대구 서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 용인, 수원,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동물 장묘 시설로 인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네. 이 학교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또 설치하게 되는 문제, 네. 그리고 주민들이 밀집한 곳에 설치하는 문제 등으로 네. 갈등을 빚어왔는데 네. 이번에 기준이 좀 세워지긴 했지만 이 기준이 아슬아슬하게 근처에 가게 되면 예. 또 다른 반발이 불러오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법 통과하자마자 좀 바로 적용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동물 장묘 시설과 또 주택가 비롯해서 학교 간의 거리를 제한한 지금 말씀해 주신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지금 사실상 무산된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법적 공방으로 최근에 좀 번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짚어주시죠. 동물 화장장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자 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하려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걸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예. 현상이 났는데 네. 이 사업자 측의 주장으로서는 대구 상리동 같은 경우에 업자가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 화장장
간접 강제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간접 강제금이라 하면은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배상금인데 예. 민법상 강제 집행 수단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난해 8월 적법한 동물 장묘 시설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예. 서구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아 가지고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영업이익 창출 불가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네. 3개월간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 3억 원, 네. 또 간접 강제금을 매일 300만 원을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최근 동물 화장장 사업자가 건축 허가를 촉구하며 관할구청을 이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금 신청을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간접 강제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저 업자 측에서는 계속 또 상고심 재판을 받아보겠죠. 서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를 열어가지고 동물 화장장 허가는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을 문제로 재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자 측과 서구청, 구청 간에 계속적인 법적인 공방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부터 동물 장묘업의 입지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금 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동물 화장장 설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그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공시설 그리고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300m 이내에는 동물 화장장을 지을 수 없도록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동물보호법상 이 반려동물의 사체는 화장을 하고 건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이 대구나 이 광역 도시권보다는 경북과 같이 이 농촌 단위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직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동물 장묘 시설을 막연하게 혐오 시설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 커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이 동물 화장장 설치 지역이 300m라는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이 농지와는 또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동물 장묘 시설이 이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등록제가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이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규제에 대한 정비 부분도 지금 남아있는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아슬아슬하다라고 했는데요.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제냐 등록제냐 이것도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등록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안 해주냐 이 사업자 측에서는 그럴 수 있고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혹시 뭐 두 분은 어떻게 뭐 반려동물을 좀 키우십니까? 어떻습니까? 키워본 경험은 있는데 지금은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키우지는 않아요. 좋아는 하시는데 저도 좋아는 하는데 저도 어떠세요? 이제 시골에 살 때 예천이나 또 외갓집 있는 영주에 살 때는 개를 많이 키우고 했는데 지금 도시 생활을 하면서 개를 키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할 만큼 지금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물 화장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행 법률에서는 동물 사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행법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좀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반려동물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했는데 반려는 원래 그 짝이라고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건데 지금 동물한테 반려를 붙입니다만 그만큼 이제 친근하게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그 이제 개를 키우는 가정이 이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10집 중에 2집 정도 또는 4분의 1까지 된다는 그런 이제 조사가 있는데 어쨌든 뭐 한 8,900마리 또 1,000만 가까이 된다는 건데 작년도에 반려동물이 개의 사체 발생 양이 68만 8천 마리라고 그래요? 농림축산부서 이제 추산을 했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될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속 개를 키워서 죽음 버리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 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개가 죽으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폐기물로. 그렇죠? 폐기물로. 그래서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 애호가들은 이제 길에서 개가 죽었으면 관청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동물 애호가들은 맞아요. 그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라고 이제 그 공무원이 말했다고 온라인 상에 그 뭐 이제 분노의 표시도 하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은 이제 불법 매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냥 산에 갔다 끌어 묻어요. 원래 불법인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폐기물이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화장을 해요. 화장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화장장이 작으니까 불법으로 화장을 해주는 곳에 가서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이 개 키우는 것이 거의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현실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강아지 비롯해서 이 지금 반려동물 처리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는데 불법 매립도 불법 화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가족처럼 키우던 말씀해 주신 대로 반려동물인데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건 좀 내켜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2016년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등록된 이 동물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화장해서 건조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동물 장묘 등록 업체가 현재 2019년 3월 기준으로 33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반려동물 숫자에 비하면 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데요. 이 때문에 이 대다수의 동물 사체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면 하루에 이 서너 건에서 10건 정도만 처리가 가능한데 1년 중에 15% 정도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 동물 화장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 업자들도 한편으로 보면 이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이 수요에 따라서 이 동물 화장장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숨진 반려동물을 전부 화장하려면 이 동물 화장장의 숫자상으로는 얼마 정도가 더 늘어야 하나 적어도 이 우리 지역 단위별로 한두 개씩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물 화장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현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 이번 경우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동물 장묘시설의 수요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급증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동물 장묘시설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우리 지역의 경우처럼 민간업체와 또 지역 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동물 애호가들은 장묘시설을 그 추모시설로 여겨야 한다는 그런 견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피시설로 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게 이견도 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네. 이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뭐 추모 시설을 주장하고 있는 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동물협회 쪽에서는 이 화장장의 경우에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화장장을 짓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다. 예. 이렇게 좀 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는 과정도 환경부 등의 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냄새나 분진 등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유골의 경우도 결국은 동물을 사랑했던 이 반려동물을 키웠던 이 사람이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 주변 오염의 우려도 오히려 없다. 왜냐하면 화장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산이나 들에 동물을 불법으로 매장하는 것과 비춰보면 오히려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적다. 네. 이게 동물 애호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네, 동물 애호 단체 입장을 좀 대변하시면서 본인의 생각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 박사님은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건 자기 권한이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동물 화장장을 기피 시설, 혐오 시설 보는 우리 국민의 한 4분의 3, 5분의 4 정도는 이 자기 집 근방에는 자기 마을 근방에는 동물 화장장을 설치를 절대 네. 결사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도 역시 또한 당국에서는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면은 주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냄새가 나고 분진 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어쨌든 이 법률을 만들어서 동물 화장장을 뭐 지금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네. 지금은 이제 마을에서 300m죠. 300m 이내인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뭐 적어도 한 1000m 한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동물 화장장을 충분히 수요만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숫자가 부족한 동물 화장장 건립이 쉽지 않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이라서 무허가 업체들이 좀 많이 양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요는 넘치는데 이 동물 화장장 법적으로 등록된 화장장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허가 업체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이 매장을 알선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몰래 단체로 화장을 하거나 이동식 장례차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럭이나 승합차에 버너를 갖추고 간이 화장터를 운영하는 이동식 예. 장례차도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들은 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지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예. 이 불법 장례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보호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이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물 수의에 한 번에 2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을 받기도 하는데 예. 이 여러 마리의 동물을 대량으로 화장하고 다른 동물의 유골을 인계하는 일종의 이 뭐 사기도 행행하고 있는 만큼 네. 이 수요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이 정비를 하지 않으면 불법만 더 양산할 수 있다. 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편법이 이동식 장례차까지 등장을 했네요. 이런 가운데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국 최초로 공공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한 전북 임실군처럼 지금 장묘시설을 공공시설로 보고 지자체가 주민들 설득에 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TV에 동물 화장하는데 자기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게 그 정도로 그걸 이제 장묘로 하는데 원래 장묘는 사람이 장사 지내는 건데 네. 어떤 주장들은 장묘 시설이라 하면 안 되고 동물 사체 처리 시설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네, 예. 네.
장모 시설이 어쨌든 이제 이 시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공공 장례식장 추진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원래 최초로 이제 공립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설 추진하는데 약 100억 원의 규모 예산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도를 하되 국가가 3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70% 몫을 담당을 하는데 지금 전라도 임실군하고 경남 김해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지역에서 반려동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런 명분이고 김해시 경우에도 주민들의 개를 키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오늘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해마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사체 처리 건수도 그만큼 늘어나서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 장묘 시설의 난립을 막고 또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공공 동물 화장장에 대해 이 공론화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